아날로그 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날로그 입력 값이라고 하는 것이 어, 처리를 우리가 좀 눈에 보듯이 어떤 그래프상에 쭉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은 시계열이라고 할게요. 이게 타임이 되고, 그럼 이걸 정확하게 부드러운 값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MCU라고 하는 것이 0 아니면 1 전원이 켜지고 끄지고 하는 변동되는 것만을 갖다가 디텍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V부터 해가지고 기준이 되는 뭐 3.3V까지 이걸 내가 검출을 할 수 있는 해상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눈다. 그것이 ESP32는 2의 12승까지를 갖다가 분해해서 볼 수 있더라. 0V부터 해가지고 2의 12승분의 1만큼 바뀌게 되면은 그 변화량을 갖다가 감지를 해낸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변화량 감지를 갖다가 어떤 수치값 0 또는 4095라고 하는 숫자 값으로서 받아들여 가지고 요게 0에서 3.3V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아날로그 값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다가 인지를 해서 그걸 처리를 하는 방식이 ESP32의 아날로그 신호 입력 처리 방식입니다. 출력 역시도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이라는 것이 0V와 3.3V로 내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어요.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은데 ESP32는 전기 신호를 껐다 켰다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껐다 켰다 하는 것 같다가 껐다 0V, 켰다 3.3V 두 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예를 들면 1.65V다 뭐 이런 것 갖다가 만들어 줄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만들어 주는 방식이 현재 아날로그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시게 될 PWM 방식입니다. PWM은 다른 말로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펄스 포 변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강의록에 있는 13번 PWM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내가 디지털로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0 아니면 1밖에 못하니까 얘는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다시 해야 되겠군요. 켰다가 하이 껐다가 로 하이 로 이렇게까지 신호를 못 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럴 때 이 중간 수준 되는 거 제대에서 중간 수준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것은 밑에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맨 밑에 있는 duration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얘는 뭐냐면은 0V, 5V인데요. 우리는 3.3V로 이해하시면 돼요. 3.3V에 대해서 처음에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3.3V가 공급이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걸 예를 들어 어떤 시간, 뭐 1초 단위라고 할까요? 1초 단위로 1초, 2초, 3초, 4초 그 단위로 구간으로 나눠서 봤는데 1초 단위로 할게요. 그리고 2초 단위 각각 1초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얘는 요만큼 켰다가 요 수준 껐습니다. 다시 요만큼 켰다가 여기 껐어요. 위에 있는 같은 경우는 1초 중에서 0.5초는 켜놓고 0.5초는 꺼버렸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전체의 한 25%, 즉 4분의 1은 켰다가 0.75초는 껐다가 그걸 지금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 같다가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한 주기에서 내가 100% 계속 켜놓게 되면은 전체 나가는 전압은 3.3V가 될 거고요. 현재처럼 한 주기에서 50%는 내가 켜놓고 50%는 내가 끈다 라고 하면은 이 한 주기 안에 공급되는 전압의 평균값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현재 0V, 5.5V라고 하면은 2.5V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전기 신호는 껐다 켰다 밖에 못하지만 어떤 주기 안에서 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전기를 켜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끄고 했을 때 그때 전체적인 평균적인 값은 켜고 끄고 해서 토탈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 주기 안에서 요만큼만이 나가게 되니까 전압량이 한 0.65V가 되는 어떤 켜지는 범위, 이 폭을 갖다가 제어를 해줌으로써 나타나는 전압값을 조정하는 방식이 펄스 폭을 변조한다 해가지고 펄스 폭 변조, 즉 PWM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듀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한 주기 안에서요. 여기는 이게 한 주기입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 안에 내가 하이 켜놓는 어떤 그 비율을 갖다가 듀티 사이클 또는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즉 50%라고 하면 사이클당 50% 정도는 켜고 50%는 끄고 듀레이션이 25%면은 25%는 켜고 75%는 꺼버리고 뭐 그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평균값은 얘는 25% 정도 되는 즉 0에서 5V의 25%면은 4분의 1이니까 1.25V가 될까요? 그 정도 전압이 나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조절해 주는 방식이 PWM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껐다 켰다 하는데 그걸 무지 빠르게 껐다 켰다 하면서 꺼지고 켜지는 비율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출력되는 전압이 아날로그와 유사하게 그렇게 전압을 조절해서 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PWM 방식은 크게 14비트 수준까지의 해상도를 가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4비트라고 하면은 16,384 조각을 한 사이클에서 나눠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 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PWM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ESP32에서 물결 표시가 달려 있는 핀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물결 표시가 달려 있는 핀들은 다 아날로그 출력, 즉 PWM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날로그 입력은 요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핀들이었죠. 총 20개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입력을 받는 거고요. 내보내는 출력은 거의 대부분 핀을 갖다가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PWM을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코드상에서 셋업과 루프에서의 그 출력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셋업에서는 크게 이 방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작용되는 것은 채널 단위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퀀시 이게 이제 주기거든요.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1초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1초 동안 이게 몇 번 반복을 하느냐 헤르츠라고 하는 그 주기 요 값을 가지게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은 해상도입니다. 이걸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밀하게 출력을 해줄 거냐. 아날로그 신호 입력받는 거는 212성으로 입력을 받잖아요. 0에서 4095라고 하는 등분을 쪼개서 내가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출력을 해줄 때도 동일하게 0에서부터 내가 2의 12성 또는 최대는 2의 14성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정밀하게 쪼개가지고 출력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껐다 켰다를 갖다가 조절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세밀하게 전압 차이를 조정해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LEDC 셋업이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채널을 만들어 주고요. 이 채널에다가 어떤 핀을 연결을 해줍니다. 핀은 모든 핀을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0번 채널이 위에 있는 셋업으로 만들어지고 0번 채널에 내가 1번 핀, 2번 핀, 3번 핀, GPIO 핀들을 연결해 놨다면은 루프에서 LEDC 라이트라는 함수를 써서 내 채널 0번을 갖다가 현재 예를 들어 뭐 12비트 분해능으로 내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4095다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맥스인 값이잖아요. 12비트일 때는. 그러면 0번에 있는 것들은 다 하이, 최대한 밝게 켜줘라 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0번 채널을 갖다가 20, 4, 한 7 정도 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12비트에서는 50% 수준이 됩니다. 그럼 전압을 12비트일 때 3.3V의 50%인 약 한 1.65V 정도를 갖다가 0번 채널에 다 보내줘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해주는데 현재 있는 이 세팅 방법은 ESP32를 여러분이 그 라이브를 설치하실 때 우리가 그때 버전
2.0.15 버전인가를 아마 설치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요게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버전 3.0 이상부터는 여기 있는 LEDC 셋업이라는 함수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핀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바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과거에 지금 나오는 버전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으셔가지고 참조할 수 있는 코드를 찾다 보면 되게 예전 버전에 적용이 되는 코드를 많이 짜놨어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제시해주는 코드 자체가 과거 버전에 대한 기준으로 많이 또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신 버전인 버전 3.0이라고 하는 버전이 아니라 버전 2.0.15라고 하는 수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 환경 설정할 때 첫 시간에 ESP32에 관련되는 보드를 갖다 우리가 설정을 깔아줬잖아요. 보드 설치할 때 ESP30에 대한 개발 보드를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그때 여기 있는 버전 ESP32 버전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설치했던 거는 좀 보이지 않네요. 2.0.15 버전이라고 하는 녀석을 꼭 집어가지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 버전까지는 현재 강의록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여기는 3점대 버전 있죠. 이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있는 강의록에 있는 PWM 출력 함수들이 없어진 게 있어서 사용을 바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굳이 제가 과거 버전을 깔아서 쓰는 이유는 인터넷에 있는 참조할 수 있는 코드가 여기 있는 과거 버전으로 많이 작성이 되어 있고 생성형 AI를 가지고 여러분이 코드를 뭐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생성형 AI가 과거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 버전에 맞는 걸로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과거 버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 버전을 쓰는 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다른 이야기 많았는데 어쨌든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LED가 2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걸 0.01초 간격으로 256단계로 이게 점진적으로 뭐 밝아지도록 해주는 뭐 그런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쓰면 안 되겠네요. 좀 내려가지고 실습 1을 보겠습니다. 반딧불 점진전 밝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실습 1 코드 복사하셔가지고요. 컨트롤 A, 컨트롤 V 하셔서 업로드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샵 디파인 LED 핀이 이해해 놨으니까 2번 핀에다가 LED 하나만 연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포토레지스트는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회로 구성해 주시고 코드 그대로 붙이시면 될 겁니다.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LED 연결했던 코드고요. 밑에 보니까 채널 0이라고 했고 프리퀀시는 1000이라고 했고요. PWM은 8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수치가 셋업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두 가지 함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채널을 만드는 것과 그 채널에 핀을 연결하는 것 두 가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지 과거 ESP32 버전 2.0.15 버전부터는 PWM 출력이 가능해져요. 자, 채널 설정하는 거는 LEDC 셋업이라는 곳에서 채널을 만드는데 채널 번호 0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그냥 0번 채널이라고 써놓고요. 프리퀀시 주판수에 관련된 거는 주기입니다. 주기. 제가 뭐 여기에서 아까 뭐 동일한 게 반복이 이렇게 막 되잖아요. 이 반복 주기가 1초에 몇 번을 반복을 하느냐. 여기 1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한다면은 이거는 3Hz가 되죠. 예, 초당 반복되는 주기를 이야기를 해줘요. 이 주기는 주로 전자 제품을 쓰다 보시면 이게 모니터 같은 게 뭐 60Hz, 우리 전기 신호가 뭐 60Hz 많이 들어오니까 220V는 어떤 거는 뭐 몇 헤르츠라고 해가지고 얘가 적정하게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주파수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터블을 쓸 때는 이 주기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이 주기 안에서 내가 피트블램으로 끊었다 켰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제어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소자마다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주기값들이 있거든요. 주파수가 있는데 대략 한 1000 정도로 두시면은 1000Hz 두시면은 웬만큼 제어되는 게 부드럽게 이어질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프리퀀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1000 이상으로 주시면 됩니다. 1000 이상으로. 자, 끝에 있는 해상도 PWM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내가 출력을 해줄 건데 0V와 3.3V를 사이를 출력을 해줄 건데 이걸 어느 정도 정밀하게 쪼개서 출력을 해줄 것이냐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2의 몇 성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8이라고 하면은 2의 8성, 즉 0에서부터 내려갔다가 256등분을 하겠다. 즉 0과 255 사이 값으로 출력을 제어를 해가지고 보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어 만들어졌던 요 0번 채널에는 내가 몇 번 핀, 현재 우리가 2번을 출력 제어할 때 쓸 거잖아요. 2번 핀을 연결을 해가지고 채널 0번의 어떤 PWM 값에 따라서 그 전압을 2번에다가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도록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그 설정이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요 LEDC 채널 0번에 그때 여기는 해상도는 아까 2의 8성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255 안의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게 맞춰서 0이면은 꺼지고 255면 가장 밝은 3.3V가 출력이 되고요. 중간에 있는 한 126 정도 넣게 되면은 3.3V 중간인 약 1. 아까 65V라고 했네요. 네, 그 정도 전압이 출력이 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설명이 많았는데요. 옆 밑에 또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 코드 강의로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밝기가 점점점 어두워졌고 켜지고 점점점 밝게 켜졌다가 점점 어두워졌다가 꺼지고 그걸 0.5초 단위로 점점 밝게 점점 어둡게 점점 밝게 점점 어둡게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게 볼 수 있네요. 자, 됐나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강의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LEDC 컨트롤 해가지고 주의하라 라고 해놨는데요. 요 값이 2.0 버전 때 하고 3.0 버전일 때 조금 말씀드렸던 버전에 따라 가지고 LEDC라고 하는 함수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자, 밑에 보게 되면 여기 황색 계열로 들어가 있는 것은 과거에 버전 2.0대의 LEDC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 방식이었는데 그게 버전 3.0부터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LEDC 셋업 채널 만들고요. LEDC 어태치 그 채널에다 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쪼개져 있던 것이 밑에 보면 LEDC 어태치라는 거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졌고요. 어떤 핀에다가 요 채널에 대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프리퀀시와 분해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채널 단위로 제어되던 것을 핀 단위 제어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버전 3.0 쓰시는 분들은 이 채널 만드는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내가 어떤 핀을 PWM 출력을 해줄 거야. 그건 주파수 얼마에 분해능 얼마짜리를 쓸 거야 라고 그냥 한 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거는 LEDC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채널 방식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0번 채널에 내가 몇 번 핀 연결해서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그 핀을 직접적으로 바로 제어를 해버린다는 거죠. 1번 핀을 내가 255라고 하는 PWM 값으로 출력을 해줘라. 3.3V 내줘라. 그런 이야기 바로 쓸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ESP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버전 2점 설치하신 분은 채널 단위로 PWM을 제어를 했고요. 그리고 버전 3.0 이상을 설치하신 분은 핀 단위로 PWM 값을 제어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 정도 머리에 담아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앞서 있던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붙여 볼게요. 생성의 AI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ESP32 S3
개발 보드 GPIO 2번에 LED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제어를 통해 가지고 즉 PWM 신호를 PWM 제어를 통해서 LED를 점점 LED가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동작을 0.5초 간격으로 반복하게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LED 연결했고요. 그 LED는 PWM 제어를 통해 가지고 점점 밝아졌다 어두워지는데 그게 0.5초 간격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주면은 코드를 생성을 해주는데 자, 이 코드가 보시면은 셋업에서 LEDC 셋업과 LEDC 어태치 핀이라고 한 두 개의 함수를 써가지고 채널을 만들고 프리퀀시를 가져오고 불에너는 8비트로 뭐 가져왔고 그렇게 채널 0번에다가 어떤 핀 2번 핀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LEDC 라이트 출력을 할 때는 채널에다가 그때의 값 PWM 값을 입력을 해줌으로써 제어를 해주고 있죠. 생성형 AI가 제시해주는 이 코드들은 주로 보면 과거 버전 2.0의 코드 기반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옛날 자료를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걸 쓰셔도 되지만 이걸 끌고 붙였을 때 ESP32 내가 설치하는 라이브러리가 보드 매니저는 엄청 어렵군요. 이것저것 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되게 좀 늦게 뜹니다. 요게 2점대 이하는 생성 AI 시켜주신 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 내가 3점대 이상을 설치를 했었으면은 요걸 그대로 끌고 붙이면 오류가 나버립니다. 그 오류 값이 뭐냐라고 하면은 레퍼런스에 넣어놨는데요. 이런 식의 LEDC 셋업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오류가 나타나게 돼요. 이 메시지를 보시면 내가 설치해 놓은 ESP32 보드의 버전이 너무 높은 걸 설치해서 안 먹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 보드 버전을 낮추시든지 또는 기존 상위 버전을 그대로 쓰시겠다면은 여기 있는 LEDC 셋업이라는 채널을 만드는 걸 없애버리시고 그 코드에서 LEDC 어태치라고 하는 함수에서 핀 연결하고 프리퀀시 넣어주는 걸로 뭐 다른 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요런 방식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은 오류 없이 그대로 PWM 출력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아마 뭐 댁에서 수업 듣고 계신 분 중에 분명히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이 버전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치했다가 나중에 켜다 보면은 얘가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그걸 누르신 분들은 상위 버전으로 다시 업데이트 되어버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류가 자꾸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오류는 이제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처를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WM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는 법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PWM 신호를 가지고 뭘 주로 많이 쓰냐면은 RGB라고 하는 LED의 밝기를 제어하는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내는 조합하는 방법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모터 드라이버라고 하는 그런 모듈이 있는데 여기에 PWM 신호를 줌으로써 어떤 범위값이죠. 0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서 모터가 돌아가는 전압을 갖다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모터를 돌리고 정지시키고 전기를 넣고 끊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모터를 점점 빨리 또는 점점 느리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 전압을 제어해서 모터의 파워를 갖다가 제어해주는 그런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에도 PWM 신호를 주입을 해주게 돼요. 예, 그때 또 활용하게 되니까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다른 소자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강의를 좀 빠르게 좀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건너뛰은 부분은 강의로 보시면은 제가 빼먹었던 내용들 대부분 다 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강의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부족했던 설명은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